1제곱근과 무리수의 개념 1번입니다. 제곱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수 x를 제곱했어요. 그랬더니만 의미 아닌 수 a가 됐어요. 즉 x제곱은 a 그렇게 됐을 때 x를 뭐라 부르냐면 a의 제곱근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든지 또는 2를 제곱하면 4가 돼요. 잘 봐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2를 제곱했더니만 4가 됐어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 또는 3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9가 돼요. 바꿔 말하면 9의 제곱근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양수의 제곱근을 구한다면 양수의 제곱근은 반드시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와요. 뭐가? 제곱근이. 그럴 때 양수를 양의 제곱근 그렇게 부르고 음수를 음의 제곱근 그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이럴 때 2를 4의 양의 제곱근 그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 1을 4의 음의 제곱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예를 들자면 9의 제곱근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는데 플러스 3을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을 음의 제곱근 그렇게 불러요.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네요. 제곱근이 한 개 있는 놈, 그 놈은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잊지 맙시다! 개념 2번입니다. 제곱근과 근호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임의 양수 a의 제곱근 그 놈을 어떻게 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모자를 씌워서 a 그렇게 써요. 여기서 모자에 해당되는 요 놈을 우리가 루트 영어로 ROT 그렇게 써요. 또는 제곱근 그렇게 읽어요. 루트나 제곱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임의 양수 a의 제곱근 그 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렇게 써요. a가 양수일 때 루트 a를 a의 양의 제곱근 그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어떤 때? a가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수 25 같은 수는 5의 제곱은 또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되죠. 그래서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완전 제곱수가 아닌 예를 들어서 3 같은 수는 x를 제곱했더니만 3이 됐다. 그럴 때 x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우리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3의 제곱근 그렇게 얘기해요. 바꿔 말하면은 루트 3의 제곱 그 놈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랑 같고 그 놈이 바로 3이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3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x제곱이 5예요. 그러면은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 양수 a의 제곱근 그놈은 기호, 뚜껑 아니에요. 루트를 사용해서 또는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요. 루트 a를 a의 양의 제곱근 그렇게 부르고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놈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렇게 써요. 그림 한번 보세요.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주면 그놈이 바로 a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a의 제곱근은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잊지 마세요. a가 양수일 때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 3번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한 번 더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되냐, 그걸 따지려래요. 양수 a의 제곱근이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이므로 결국 루트 a의 제곱을 하든지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을 하면 그 값은 a가 나와야 돼요. 제곱근이란 말은 무엇을 제곱하면 그놈이 나오느냐, 그걸 따지는 거니까 결국 내 머릿속에는 a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에요.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그놈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랑 같아지고 그놈은 3이 되죠. 그림 보세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나와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3의 제곱근은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술 한번 해볼게요. 3을 a로 싹 바꾸면 똑같이 성립해요. 두 번째로 양수 a에 대해서 한 번 더 a가 0보다 클 때 루트의 a제곱은 뭐가 되고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가 되냐, 그걸 찾으려래요. 잘 보세요. 루트의 세모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속에 무언가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놈이 루트 밖으로 나올 때는 절대값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세모 그렇게 돼요.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는 그런 놈이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세모가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는 세모가 0 또는 양수라면은 그냥 세모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세모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세모 그렇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세모는 세모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쉽게 설명하면 세모가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할게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보세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은 3이 되죠.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잘 보세요. 세모가 양수일 때 루트의 세모의 제곱은 그냥 세모 그냥 나왔어요. 세모가 양수일 때 요걸 기억하세요.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아지죠. 그래서 루트의 a제곱은 루트의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아져요. 그 값은 a가 양수니까 그냥 a, 양쪽 다 a 그냥 나와요. 예를 들어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루트의 3의 제곱은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고 그 값은 3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루트의 3의 제곱이나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나올 때 절대값 3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3 그렇게 나오므로 결과가 3으로 그냥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 4번입니다. 제곱근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B가 양수일 때, 한 번 더 AB가 양수일 때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은 루트 A하고 루트 B를 비교하면 루트 A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3하고 5를 보면 5가 더 크죠? 양쪽에 루트를 씌워도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즉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하고 루트 3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각각 보면 큰 놈은 면적이 5고 작은 놈은 면적이 3이에요. 면적이 큰 놈이 면적이 작은 사각형보다 한 변의 길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루트 3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로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루트 B가 더 커요. 그럴 때 A하고 B를 비교하면 당연히 B가 더 커지겠죠. 결국 예를 들면 루트 5가 루트 7보다 작다.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하면 5는 7보다 작다. 그렇게 나오겠죠. 어떤 때예요? 그렇죠. A, B가 양수일 때예요. 개념 5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무리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 이렇게 불러요. 무리수의 정의는 뭐냐 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가 무리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유리수는 뭐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쓸 수 있는 수가 유리수예요. 분모에 있는 정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2분의 3, 3분의 7, 0.27 또는 0.3의 땡 그런 놈들은 유리수예요. 0.3의 땡은 분수로 고치면 3분의 1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파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루트 3이라든지 또는 0.3725 469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들은 무리수예요. 두 번째로 실수로 분류해볼게요.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요. 그런데 그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져요. 정수는 양의 정수인 자연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수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2분의 1, 3분의 5, 4분의 7 점점점 그런 놈들이에요. 무리수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그랬어요. 그림에 있는 집합의 포함관계 그 벤 다이어그램을 잘 보세요. 개념 6번입니다. 실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 B가 실수일 때 첫 번째 A 빼기 B를 했더니만 0보다 커졌어요. 그 말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뺐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다 그렇게 돼요. 식을 잘 보면 A-B 그놈이 0보다 크다. 그 식의 양변에 B를 더해주면 막바로 A가 B보다 더 크다 그런 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 루트 3 마이너스 1이 양수예요. 0보다 크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은 루트 3이 1보다 크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A 빼기 B를 했더니만 0이 됐어요. 그 말은 A하고 B가 같은 수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로 A 빼기 B를 했더니만 0보다 작아졌어요. 그 말은 앞에 A보다 뒤에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루트 7 빼기 루트 16을 했더니만 0보다 작아졌어요. 그 말은 루트 7이 4보다 작다 그런 말이죠. 4는 루트 16이랑 같으니까. 고식을 잘 보면 A-B가 0보다 작다 그 말은 양변에 B를 더해주면 막바로 B가 A보다 크다 고식을 얻을 수 있죠. 1번, 2번, 3번 모두 다 역도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역도 성립합니다. 뒤집어도 성립해요. 앞쪽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대소관계와 비교해봅시다. 양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양쪽에 루트를 씌웠을 때 루트 A하고 루트 B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그랬어요. 반대로 A가 B보다 작을 때 그럴 때도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 그렇게 돼요. 여기서 암기 한번 해봅시다. 루트 2의 값은 대략 1.4 정도의 값을 가져요. 루트 3의 값은 대략 1.7 정도의 값을 가져요. 루트 5의 값은 대략 2.2 정도의 값이 돼요. 한 번 더.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 루트 5는 2.2 정도의 값을 갖는다는 거 암기하세요. 개념 7번입니다.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리수 또는 무리수와 수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서로 다른 유리수 A, B에 대해서 A점하고 B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요걸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A하고 B 사이에 많은 점들이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곳을 빨간색으로 싹 칠해볼게요. 그 빨간색 점이 바로 무리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리수 사이의 점들이 유리수만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무리수 M하고 N에 대해서 MN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빨간색 점, 다시 말해서 무리수가 존재해요. 요걸 우리가 무리수의 조밀성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 비어있는 곳을 파란색 점으로 싹 칠해주면 그 비어있는 게 뭐냐면 유리수예요. 서로 다른 유리수 A, B에 대해서도 그 사이에 유리수,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했고 서로 다른 무리수 M, N 사이에도 유리수와 무리수가 무수히 많이 존재했어요. 두 번째로 실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실수의 집합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는데 그 실수는 직선상의 점과 빠짐없이 일대의 대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수의 연속성 그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직선하고 수가 일대의 대응을 했어요. 그러한 직선을 우리가 수직선 그렇게 얘기해요. 수직선이 탄생했죠. 결국 모든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직선상의 점에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루트 2를 수직선에 어떠한 점에 루트 2가 대응되는지 그걸 한번 구해볼게요. X축 위에 간격이 1인 평행선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 점들을 잡았어요. OPQR 그 점을 잡으면은 정사각형 OPQR이 만들어졌죠. 이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려래요. O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선분 OP의 길이를 X라 놓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4 곱하기 파란색 삼각형 면적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란색 삼각형이 4개 있으니까 파란색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1이고 높이도 1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2분의 1이 되죠? 그게 4개 있으면 정사각형 면적은 2가 돼요. OP의 길이가 X예요. 정사각형 OPQR 면적은 X제곱이죠. 그러면 결국 X제곱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X는 길이죠.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의 값, 다시 말해서 OP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ABC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각 C가 직각 90도일 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빗변의 제곱
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런 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C는 루트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파란색 삼각형에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켜 볼게요. OP 길이 X는 루트 2의 OS 길이의 제곱 더하기 SP 길이의 제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OP 길이는 루트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선분 OP를 원점 5를 기준해서 회전을 시켰어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P' 그렇게 놓겠어요. 선분 5에서 P' 길이, 그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OP 길이랑 같으니까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점 P'이 나타내는 수가 바로 루트 2다, 그런 얘기예요.